네, 은행 채용비리 네. 네,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이에요. 공소장. 실제로 이제 신한은행에서 이분들이 청탁해가지고 합격시킨 사람들이에요. 청탁을 한 거예요? 청탁을 한 사람들. 그 서류 할 때 이 사람 야, 너무 옆에다가 씁쓸하다 진짜 너무 씁쓸하다. 표시를 해놓는데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얻을 득자 있잖아요. 한자로 그 지원자 이름에다 득자를 써놓는데 세상에. 신한은행의 부서장 이상의 자녀는 장, 회장할 때 장, 길장, 장자를 옆에다 표시해놓는데요. 이 면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면접 내내 산만하게 손을 모으고 움직이는 등 전반적으로 집중하지 못함. 그래서 난 이게 궁금한 게 면접 내내 산만하게 손을 모으고 움직이는 등 이게 무슨 뜻이지? 뭐가 어떻게 움직이지? 이렇게 나 산만하게 또 산만하게 손을 모으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면접 보면서 모으고 예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했나,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뭐 어떻게 한 거야? 저 장입니다. 아, 저 이런 건가? 득입니다. 이런 거 아니야? 아 이런 건가? 아, 제가요. 제가 장 장. 못 보셨나 본데 장. 이게. 나 장 이렇게 네. 했는지 어쨌든 거기에 네. 전반적으로 집중하지 못함 네. 그리고 말투, 자세 등이 은행원과 다소 거리감이 있어 네. 10순위를 부여함. 10순위 10순위. 예. DD 등급을 받아. 근데 여러분 이게 대박이다. 네? 이 사람을 어쨌든 뭐 장이니까 또 BB로 상향을 시켰죠. BB로 상향을 시켰어요. 근데 BB로 상향을 시키고 나선 그 옆에 면접 의견을 고친 거야. 의견을 고친 거야. 근데 의견이 뭐라고 그러니까 고쳤냐면 그렇게 해놓고 비비 쓰기도 민망했을 그러니까. 것 같아. 큰 키의 호감형. 갑자기 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싫었는데 일어났나 보다. 면접 내내 키가 큰 거야. 산만하게 손을 모으고 움직이고 집중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말투 자세 등이 거리감이 이 사람이 갑자기 큰 키의 호감형으로 창구 적합도 갑자기 창고에 적합해. 네. 큰 키에 호감이어서. 양호. 그리고 더 분노하는 건 이렇게 합격시켰잖아요. 네. 합격시키기 위해서 그 이 사람보다 당연히 높은 등급을 받았던 BBA 등급을 받았던 사람을 낮춰서 탈락시켰다. 아우 너무 마음 아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경아 씨의 너무 마음 아파라는 말과 함께 오늘 또 이제 이거 빼시죠? 아 네네. 네. 10월 5일 네. 금요일 우리가 좋아하는 네, 금요일 금요일. 마이리틀 뉴스데스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누님. 포누님? 네, 처음 뵙는 반갑습니다. 것 처음 같은데? 뵙는 것 같은데요, 네, 포누님. 포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도롱님 인형 받으셨다고. 아, 네, 이렇게 축하드려요. 참 뿌듯하죠. 네. 동도롱님 그 임경 정말 되게 잘한다. 동도로롱님. 네, 동도롱님 네. 임경아 씨 글씨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죠. 네. 네, 뭐라고 네.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노년점프님도 오늘 오셨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요즘 자주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응 로그인 아내님. 와요. 우리 항상 네. 밑에 응 로그인 아내님이 네. 초수를 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너무 엄청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잖아요. 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네, 박현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네. 많이 불러드릴게요. 네네. 채팅창 저희가 너무 급해가지고 오자마자 안고 하느라고 이렇게 네. 눈으로만 보고 대화를 못 나눴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더라고요. 웅재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비가 꽤 많이 오던데요, 근데? 네, 꽤 많이 오더라고요. 네. 네, 어떠세요? 비 오는 날 어떠십니까? 비 오는 날이요? 네,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네. 참 이렇게 메말랐네. 막 감수성이 샘솟으세요? 뭔가 좀 감수성 폭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아. 뭔가 좀 저는 오히려 네. 눈은 아직도 네. 눈 떴을 때 밖에 하얗면 약간 네. 설레거든요. 네. 비는 비네. 아. 정말 그렇군요. 어떠시대요? 저요? 비 오는 날 뭔가 차분해지는 그런 기분 좀 들지 않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비 오면 그냥 그저 싫군요. 아 저는 비 오는 날 제가 네. 좋아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냄새. 땅 젖은 냄새. 땅 젖은 냄새. 네. 그거 좀 흙 더러운 냄새 아닌가? 먼지 있는 더러운 취향 참 냄새 아니에요? 다르네. 취향 참 달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동도롱님은 천둥이 쳐야다 기분이 좋다라고 천둥 말씀을 하셨네요. 좋아하세요? 네, 전 천둥 진짜 천둥 무서워하는데. 치는 거 좋다라고 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또 주말입니다. 아, 네. 예. 크리스토퍼님이 저의 담을 또 질문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떠세요, 담이 선배 좀? 많이 호전됐습니다. 네, 아직
회전 의자가 필요하기는 하나 네네네. 네, 많이 호전됐습니다. 네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네, 많이 빨리 네. 나으세요, 정말. 네,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좀 많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푹 쉬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좀 쉬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네. 일단 또 우리 도청 PD가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 기대돼요. 돌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바뀌었어요?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아, 네, 오, 일단 도착PD님. 우리 역대 전적 한번 살펴봐야죠. 아, 보겠습니다. 네, 역대 전적. 김경호, 임경아 역대 전적. 아, 이게 뭐야? 얼굴이 네. 오늘 피디님 얼굴 좀 더 깎아주시지, 요한 거. 상당히 지금 무빙도 있어, 움직임도 있어. 네. 본인 움직임이 있다고 지금 한 번 더 해주시는 척. 네. 네. 저거 상당히 깎은 거 아닐까요, 혹시? 아니, 더 깎지, 이만한 거. 네. 네. 지금 현재 2승 1패, 역대 전적 2승 1패로 네. 우리 임경아 씨가 네.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네. 결과 기대되네요. 네. 한 발짝 더 나아갈지, 네. 바짝 쫓아올지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초반이어가지고 네. 뭐 2승 1패 해도 마음이 좀 여유가 있는데 상당히 뭐 걱정은 됩니다. 네, 걱정은 됩니다. 네. 에드씨님이 몇 년 네. 만에 손편지 받아서 연애 편지 받는 느낌이셨다고. 그렇군요. 그 글씨를 보고도요. 네. 감사해요. 네. 네. 찬영방님이 임경아 기자 승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승리할 거다 이 얘기인가? 아니죠. 왜 그러세요? 오늘 기사 네. 내가 준비한 거 괜찮은데. 한번 보시죠. 네, 뭐. 오늘 저 기사 만만치 준비한데. 않거든요. 그래요? 오늘 저 등판하신 분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또 질 수 없다. 네. 좀 센 기사를 갖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일단 투표 안내 그래도 한번 하고 가시죠. 네, 이제 네. 왜냐하면 또 트위터에서 네, 보시는 네.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네. 여러분들 저희 그 마린뉴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투표를 통해서 상위권 기사를 뉴스데스크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5개 기사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4개 기사요. 여기서 소개를 할까요? 아직 제주 상무 아닌데? 네, 여기 소개할까요? 잠시만요. 아니요. 네. 갑자기 투표부터 얘기하시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그래서, 예. 여러분 투표는 유튜브랑 트위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김경호 기자 머리 왼쪽에 I를 누르면 하실 수 있고요. 네. 트위터는 스레드를 네. 새로 이렇게 해서 네. 하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해봐가지고. 참여 부탁드릴게요. 안 해봐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자신감이 잘 있으나 없어. 자신감이 잘 없어. 설명이 안 돼. 네네. 예. 네. 많이 투표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두 개를 엠브리오 합산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 다저스 이겼냐고. 오늘요. 류현진 선수 아까, 대단했습니다. 예. 보도국 분위기가. 네, 오늘 뭐 거의 역대급 투구로 음. 승리를 거뒀습니다. 류현진 선수. 아주 완승을 거뒀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외신에서 네. 그 유현진은 한국에서 이름이 에이스다. 유현진의 뜻은 에이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극찬을 해놨더라고요. 에이스란 말로 설명이 될까? 괴물이죠, 괴물. 예. 그렇습니다. 저는 류현진 선수가 특별한 게 류현진 선수의 프로 데뷔해가 제가 기자 데뷔해예요. MBC에서. 근데 제가 스포츠 기자, 기자셨잖아요. 제가 야구 기자로 시작을 네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구 기자를 시작해가지고 딱 야구장에 갔는데 딱 그때 이제 그 류현진 선수가 데뷔를 한 거죠. 근데 만났어? 아마 그럼 아는 사이예요? 류현진 선수는 잘 모르죠. 저는 굉장히 잘 알죠. 예. 근데 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 이런 선수가 아직까지 나오질 않아요. 십몇 년째. 그래요? 어떤 선수냐면요. 류현진 선수는 프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 와서 데뷔하자마자 첫 경기부터 그냥 쓸어버린 선수예요. 그렇구나. 네, 첫 경기부터 아예 그냥 프로리그를 다 제압해버린 선수입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그런 선수가 없죠. 그래서 첫 해 신인왕과 MVP를 다 동시에 먹어버린 그 괴물이라고 불린 선수죠.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자치고 장추현님이 야구 얘기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첫 코너 들어가 보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미리미리 맛보는 뉴스데스크 김인상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배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 김인상궁 제가 준비했습니다. 김인상궁 첫 번째 뉴스 네. 너무 큰 뉴스죠. 네네네네. 오늘의 가장 큰 뉴스라서 사실 비극적인 뉴스입니다. 그렇죠. 예, 비극적인 우리 뉴스예요. 모두에게 비극적인 뉴스죠.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죠. 네. 대충 보셨죠? 네. 결과. 네, 아까 나올 네. 때 선고하는 거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봤어요. 네, 징역, 15년. 벌금
네, 못 봤습니다. 130억. 130억이네요. 저는 네. 딴 것보다 이제 오늘의 가장 관심사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다스는 누구 누구 것이냐에 겁니까? 대한 네. 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거냐가 가장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나왔던 게 다스는 그래서 누구 겁니까 했는데 사법부가 판단했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 우리 모두 알고 있다듯이 그분 거. 그분 거. 그분 거였던 걸로 오늘 1심 판결이 나왔고요. 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임경아 씨 말한 네네. 대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네. 추징금이 82억입니다. 82억. 근데 그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혐의가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네. 다스 문제죠. 음.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을 횡령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스로부터 비롯된 비리인 거죠. 네. 그리고 당시 이 다스를 소유하고 있었을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까지 갔던 거고, 이게 이제 한 덩어리예요. 다스로부터 비롯된 비리. 그리고 또 하나는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 되게 우리 막 여러 번 다뤘지만 뇌물도 참 네. 우리 장로님들. 뇌물이 네. 삼성에서 네.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서 이건희 회장을 사면해줬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당시 사면된 게 뇌물의 대가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재판부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다. 네.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도 10만 달러를 받았다 하는데 네. 이 뇌물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죄더라고요. 그렇죠. 뇌물죄가요. 1억 이상 받으면 10년, 징역을 10년 이상을 처하도록 돼 있대요. 그러니까 뇌물만으로도 이미 10년 이상인 거야.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했다면서 모든 걸 다 부인했다. 모든 걸 부인했고 이 객관적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계속 부인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나는 네. 이게 약간 마음을 치는 게 결국 자승자박이에요. 그 측근들이 돌아서면서 주요 혐의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네.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뭐 당연히 네, 이 지금 소식은 혐의 하나하나 그리고 배경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는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뉴스데스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 어제 보셨어요? 뉴스데스크 나왔던 인강학교. 저 어제 그 방송 대기하다가 네. 그거 보고 이렇게 거기 안에 있는 뭐 이재은 앵커랑 다 동시에 이렇게 막 소리쳤어요. 화면 보고서. 저희도 어제 그 편집부에서 저도 대기하다가 다들 깜짝 놀랐는데 어제 뉴스데스크 나갔던 거 일단 여러분들 소리를 좀 잠깐만요. 잘 제가 들어보세요. 설명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인강학교가요. 그 서울의 도봉구에 있는 학교예요. 인간 아니고 인강. 인강. 학교. 인터넷 강의 할 때 인강. 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네.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교예요. 네. 그러니 여기 사실 학교 보내는 그 부모님들도 얼마나 마음 조마조마하며 잘 이렇게 키워주기를, 잘 가르쳐주기를 기대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이 뭔지 아시죠? 군대 대신에 이제 옛날로 치면 공익. 공익. 공익인 거죠. 공익근무요원들이 여기에 배치돼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무차별 폭행을 한 게 동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일단 제가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건 뭐 건장한 남성이 학생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학생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계속 맞기만 합니다.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서울 인강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먹으로 학생을 때리는 사람은 군 복무 대신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화장실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앉아 일어서를 시키며 얼차려를 주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 영상을 제보한 내부 직원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이런 폭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로부터 맡겨 네. 못 보겠어. 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굉장히 참 너무 가슴 아프고 분노하게 되고. 저는 딴 장면 네. 그 화장실에서 폭행한다고 했을 네. 때 네. 저 학생의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움직임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찢어져요, 정말. 노년점프님은 네. 보다가 눈을 가렸다고. 네, 저 포노님은 말이 안 나온다. CK님 너무 잔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고. 이게 일단 네. 상습적이었고요. 아, 제보자에 의하면 상습적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CK님이 얘기하시네요. 책상 밑에 가둬둔 거 보고 진짜 찾아가고 싶었다 얘기하시는데 이 학생들을 캐비넷에 가두기도 하고요. 아휴. 책상 밑에 가둬놓고 또 의자를 거기다 밀어 넣어버렸대요. 어제 그 화면에도 나왔죠. 네,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를 이제 교사들도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몰랐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제 어제 이 동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굉장히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뭔지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이 꼭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속보가 하나 있죠. 우리 마리뉴 자칭 단독. 그거는 얘기 좀 해주세요. 나은 씨가. 네. 저기 국제관함식 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오늘 국제관함식 관련돼서 여러 그 스트레이트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제가 아침에 본 걸로는 그 우리 해군이 재차 그 사열 때만이라도 그 일장기를 좀 달아달라고 우길기. 요청했다는, 그러니까 일장기를 달아달라고 네. 요청했다는 네네네. 우길기 말고, 우길기 달지 말고. 네네. 예. 뭐 태극기랑 자국기를 달아달라라고 네네네. 요청했다라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네네. 그거 이어서 또 왜 우리 네. 또 정부 관계자 발로 정부 관계자? 일본이 안 온다고 예, 했는데 그건 예, 뭐예요, 예, 선배? 예. 확인돼요? 지금 네. 저희 기사가 지금 났더라고요. 네. 그 아까 경원 씨가 알려줬잖아요. 네네네네. 그 정부 관계자 발로 해서 음. 일본이 결국 참가를 안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네.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지금은 있어요. 있는데 네, 근데 아직 저희가 최종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네네네. 예. 왜 아직 공식 최종은 발표가 안 했어요. 없어요. 왜냐면 또 일부 네. 언론은 네. 뭐 해군 관계자를 통해서 일본 해군 관계자에서 네. 취재했을 때는 네.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기사도 있어서 네네. 이거는 최종 결론은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기사가 나오는 거 봐서는 뭔가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안 올 것 같은 분위기는 한데 네. 어쨌든 저희 그 국방부 출입 기자가 네.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사로. 네네 취재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저희 국방부 출입 기자가 국방부 쪽에도 취재를 하고 여기저기 취재를 하고 있다니까요. 네. 이 결말 우리 또 마리뉴가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김경호의 99%도 왜요? 왜요? 그래도 꾸준히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제가 우리 이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하면 선배가 야 이거 또 해도 돼. 이건 얘기돼. 이렇게 또.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도했던 이 소식 오늘 어쩌면 결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뉴스데스크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김희상궁입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도 꼭 봐주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저희의 본 코너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제조하는 뉴스데스크 제조상궁 시작하겠습니다. 저 참고로 오늘 네. 저 소통 안 하고 또 네. 눈치 없이 계속 길게 하면 그냥 얘기해요, 선배.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네. 주지 말고 네. 눈치 주지 말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네. 왜 옛날에는 눈치 주면 적당히 안 하는데. 그러니까 감 떨어졌나 봐.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또 오늘 준비된 기사 4가지 네.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도청 PD님. 신경 썼습니다. 도청 PD. 좀 썼네. 그런데 이렇게 또 깜빡깜빡하면 네. 얼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유, 괜찮다, 이거. 우리 각자 자기가 준비한 기사를 얘기하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제조상궁은요. 조현호 전 경찰청장. 여러분들 이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경찰서 유치장이 수감됐다는 소식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네, 임경아 기자가 준비했고요. 그 다음 소식 제가 준비했습니다. 개똥 치우는 직원 한진가 갑질 실태. 그동안 사실 한진가 얘기 많이 나왔는데 네. 오늘 또 자세한 얘기들이 나왔다고 해요. 네.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네. 좀 기대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소식은 리벤지 포르노 소식이에요. 네. 지금 좀 가장 중심되는 이슈이기도 하죠. 네.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데 이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사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세금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이거 제 나름 야심작인데. 이거 김경호 선배 야심작이에요. 이거 너무 마지막 기사여가지고 좀 아니 전 이거 투표에서 밀릴까 약간 우려가 있네요. 저는 이거 된다고 봐요. 이거 가능성 있다고 봐요. 물론 네. 제 기사에 비해서 뭐 대단하지 이거
저는 반응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좀 기대를 하면서 네. 조심히 오늘 다시 한번 2승 2패로 균형을 맞추기를 기대하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가시죠.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 네. 경찰서 유치감에 수감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아시죠 여러분들 경찰의 그 댓글 공작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일단 서울중앙지법이요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어제 밤에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쨌든 그 경찰 사건은 이제 그 구속이 되면은요 구치소가 아니라 해당 경찰서에 수감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거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조사하고 있는 게 경찰청 특별수사단이거든요. 남대문서에서 경찰청이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직 경찰 총수죠. 네. 이게 뭐 검찰에 의해서 구속된 적은 몇 번 있어도 친정에서 이렇게 구속 수감된 건 처음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물론 검찰청에서 이제 해가지고 뭐 구치소에 네. 그 수감되는 것도 네. 전직 경찰 총수로서 네. 참 그렇긴 한데 음. 이 경찰청장 평생을 경찰서에서 지낸 사람이잖아요. 네. 경찰서에서 네. 범인 잡아서 네. 유치장에다가 집어넣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유치장에 들어간 거예요. 네. 예.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씁쓸하면서 네. 근데 참 이 조현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마리뉴에도 지금 한두 번 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 분 나오셨죠. 아니 온갖 것에 걸쳐 있잖아요. 네네네. 막 그냥 쌍용차 때도 음. 있었지, 용산 참사 때도 있었지, 있었죠. 뭐 댓글에도 있었지, 뭐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구속이 처음도 아니더라고요. 네네 이 말씀하신 대로요. 네. 기억나시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네. 혐의로 그때 1심에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됐다가 네.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이에 항소심에서 실형받고 재수감된 적도 있었대요. 네. 부산에서는 또 부산 지역 건설업체 대표한테 뇌물 받은 혐의로도 기소가 돼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이번에 구속된 거는 잠시만요. 네. 지금 행정안 곽현미님이 제주도 계시다 그랬잖아요. 네. 오후 4시 10분 제주 남부 앞바다에 태풍 경보, 해안지대 네네. 접근 금지라고 안내 문자 왔다고 좀 얘기해 주셨어요. 네. 다시 이어갈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요. MB 전 정부 때 이거 좀 혐의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의 혐의입니다. 지금 구속 수감된 혐의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면은 온라인 공간에 대응글 3만 3천여 개를 단 혐의예요. 댓글 조작이죠. 댓글 조작. 예. 그때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네.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FTA 등 현안에 대해서 댓글로 네. 경찰의 행정과 정부의 우호적인 걸 달도록 한 혐의인데요. 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천안함 사태, 천안함 사건, 사태. 천안 사건, 구제역 사태, 구제역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FTA. 정말 아주 별별 데 다 개입됐네요. 네, 특히 네. 경찰이 지금 문제라고 보고 있는 네. 거는요. 가명 또는 차명 계정, 네. 외국 IP, 사설 인터넷방을 등 이용해서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일선 경찰들이 동원됐는데 일반 시민인 것처럼 쓴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제 글로 확인된 게 12,000여 건인데 6만여 건에 달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어쨌든 구속이 됐다는 것 자체는 아직 뭐 송치된 것도 아니고 재판이 시작된 것도 아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의 상당성은 인정된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 6만 건의 전체에 대한 어떤 수사를 좀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유치장에 들어가 있어도 이제 식구니까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네. 여러분들 이런 거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네.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까지 좀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네. 별도로 우리 그때 쌍용차 네. 관련돼서도 경기경찰 청장이던 시절에도 경찰과 50여 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그때 기억나죠? 쌍용차 사태 이후에 여론을 또 약간 쌍용차에 반대되는 걸로 우호적인 여론 만들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쌍용차 때도 그랬죠. 이거에 네. 대해서는 지금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거는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이 돼 있거든요. 이것과는 네. 좀 별도로 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치장을 들어가면요. 네. 여러분 이제 더 수치스러운 이유가 네. 유치장 경찰서는 한마디로 음. 잡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치장이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네. 우리는 유치장 또 많이 봤잖아요. 이제 경찰서 기자들은 이제 맨 처음에 경찰 기자들을 많이 하니까 그럼 정말 완전 뭐 술 취한 사람, 뭐 폭행한 사람, 뭐 온갖 잡범들이 다 거기 있는데 네. 그 잡범들 사이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전직 맞아요. 경찰청장이. 네,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비극이죠. 비극이죠. 참고로 네. 본인은 앞선 2차례 경찰 출석 때 다 기자들 만나서 혐의에 네. 대해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또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가나요? 슬퍼요 가야 되나? 화나요 가요. 화나요 가야 되나요? 화나요 네, 가야죠. 화나요 네, 가야죠. 이거는 네. 하나 붙여주세요. 네. 자,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네. 이유는 오늘 그 MB 그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로 여러분들 잊으실까봐 이 인물, 이 최초로 네. 친정에 구속된 이분 잊으면 네. 안 된다 의미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이 개똥 치우는 직원 한진과 갑질 실패 이겁니다. 그 뭐 한진 얘기는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또 신정 선배. 네, 신정 기자가 또 그 조현민 씨 전 세계 최초로 잡은. 전 세계 단독 네. 네, 조현민 씨가 몰래 귀국하려던 걸 네. 딱 걸리게 해준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그 한진과 갑질 얘기는 사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네, 네. 뭐 신선하지도 않아요. 신선하지도 않죠, 그렇죠. 예, 근데 한진가가 예, 잘했다 그러면 신선하겠지 이제. 그치. 네. 예, 이게 재벌 갑질의 거의 교과서? 거의 교과서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예, 이 뭐 그동안 근데 이제 두 딸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머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들 이번에는 얘기도 또 빠지지 않고 아들 나왔죠. 얘기도 빠지지 않죠. 장난도 아들 얘기도 나왔죠. 만만치 않아. 네, 네. 예, 근데 이제 이 그 집안 얘기예요. 집안 네. 얘기. 집안 얘기인데 일단 오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 조양호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이게 배임 혐의로 그 송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배임 혐의냐면 배임이라는 건 이제 그 사람 책임자가 잘못해가지고 그 기업에 손해를 끼치게 거. 했을 경우에 배임 혐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도 만약에 MBC에 다니다가 일부러 저희가 뭐가 어떤 있을까? 네, 뭔가 부정적인 일을 해서 MBC가 손해를 끼치도록 행위를 했다면 배임 혐의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배임 혐의는 이제 아무래도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이 기업이 정석기업이라는 곳이에요. 이 정석기업이라는 곳도 이 조 회장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에요. 조 회장 개인 지분만 해도 20%가 넘는다, 20%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경비 용역 대금 16억 1천만 원 그리고 자택 시설 유지 보수 공사 비용 4천만 원을 정석기업이 대신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조양호 회장 그 집 경비 개인 집을 경비하고 고치고 뭐 보수하고 하는 그 돈을 기업 돈으로 한 거예요. 회사 돈으로. 아니 근데 돈이 없으신 분들도 아니고 네. 돈 많이 버시면서 그걸로 가지고 또 왜 기업 돈으로 처리한대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런 일이 다른 기업들에서도 뭐 안 걸려서 그렇지 비일비재하대요. 예, 안 걸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자기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는 거야. 기업이 그냥 내 개인 소유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업 돈이 내 돈. 생각하니까 그냥 기업 돈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사비처럼 이렇게 회사 돈 갖다가 쓴 거예요. 네. 그 여기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경찰청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궁금하네요. 그 자세한 내용들이 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갑질 실태예요. 네. 근데 이 정석기업 직원들이 일단 여기 와가지고 이 자택을 갖다가 보수도 하고 마감 공사도 하고 직원들이 와가지고 다 했대요. 그것도 웃기는 거지.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회사 돈으로 해가지고 그 개인 집을 해주는 게. 근데 그러면서 뭐 CCTV도 설치해주고 뭐 창고 천장도 보수하고 페인팅도 보수하고 뭐 이런 각종 그 개인 일을 해줬는데 여기에 뭐 심지어 이 정석기업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 조양호 회장 손주들을 위해서 손주들 얘기 나왔어. 손주들을 위해서 자택에다가 모래 놀이터를 또 만들어줬대요. 회장님 손주들을 위한
모래놀이터. 애들이 그렇게 모래를 좋아한다며? 애들 모래 환장하죠. 네. 애들은 모래는 정말 네. 1시간, 2시간씩 놀죠. 모래만 있으면 그렇게 좋아한다. 모래만 이렇게 퍼주시고 또 이렇게 네. 자기 회사 사람들 불러서 또 손주들을 그렇군요.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회장님 손주들을 위해서. 네. 근데 회장님 손주들만으로 끝이 아니야. 그럼요. 그리고 이제 평창동 이 자택 경비도 이 정석 기업에서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직원들인 거잖아. 회장님 강아지 산책. 진짜? 강아지 산책. 그 직원들이 직원들이 와서 예, 강아지 경비하는 직원들이 와서 강아지 산책. 그 회장님 강아지 산책. 그리고 이거요 참고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철림 대박. 네. 손주를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예뻐요. 강아지를 생각하는 회장님의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예뻐요. 네. 네. 그 이게 무슨 파출부야 했는데요. 요즘 파출부도 누가 강아지 산책을 시켜요. 파출부가. 집안이 전문직이에요, 예, 전문직. 강아지 산책을 누가 시켜요. 네. 강아지는 그리고 그 주인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강아지는 꼭 산책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강아지는 산책 안 하면 우울증 걸려요. 산책 꼭 해야 돼요. 광복이 산책 잘 시켜주고 아, 계세요? 그럼요. 제가 네. 그 집에 이제 저희 뭐 부님 사정으로 산책을 못 한다 하면 아. 제가 일부러 퇴근해서라도? 네, 차를 갖고 본인 집에 가서 오. 강아지 산책을 시켜요. 제 오. 광복이 산책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며칠 전에 갔는데 아. 뭐 집안에 막 일이 많아가지고 뭐 어. 정리하느라고 있었거든요. 어. 그랬더니 막 광복이가 산책까지? 난리가 난 거야. 산책까지 어떤 식으로 가는 줄 알아요? 어떡해요? 목줄 있잖아요. 어. 집에서는 그냥 놀잖아. 근데 산책을 하려면 목줄을 하잖아요. 목줄을 갖고 와서 목줄을 입에 물고 오는 어머, 거예요. 어머, 어머. 목줄 그렇게 입에 알고 와서 똑똑해요? 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해?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너무 내가 귀엽다. 그래가지고 일을 해야 너무 돼가지고 귀엽다. 못 본 척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뭘 가져오는지 아세요? 뭐 옷 입을 것도 아니고 뭐? 내 신발. 정말? 내 신발. 원래 모든 개가 그렇게 다 똑똑해요? 다른 사람 신발도 아니고 내 신발. 가자고? 네, 내 신발까지 갖고 와가 빨리 신으라고. 너무 귀여워. 빨리 신으라고 광복이. 네. 네, 신으라고. 너무 그래가지고 귀엽다. 결국은 제가 못 버티고 청소하다 말고 산책을 갔다 너무 왔습니다. 귀엽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영옥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아지는 꼭 산책을 해야 된대요. 산책 안 하면 우울증 네. 걸린대요. 네. 근데 이 강아지 산책을 직원들한테 시킨 거야. 근데 강아지 산책을 네. 할 때는요. 네.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배변 봉투. 그렇죠. 봉지를 두 개, 제가 이제 전에는 한 개를 챙겨갔었거든요. 네. 근데 한 개를 챙겨갔는데 얘가 한 번 더 했어? 이제 똥을 넣었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봉지를 이렇게 치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들고 갔는데 거기서 버렸어요. 근데 아, 버렸는데? 버렸는데 또 싼 거야. 어떡해요? 아 이거 어떡해. 그 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번의 일 이후엔 하나 물을게. 도구 예, 썼어요? 예. 안 썼어요? 예? 도구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아 거기까지.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배변 봉투를 2개를 갖고 가요. 근데 네. 이 조양호 회장님 강아지의 배변 정리 네. 또 이 직원들이 직원들? 했다는 거예요. 아. 강아지 똥 정리도 직원들이. 네. 그리고요. 네. 이제 봐봐. 이제 회장님 손주 챙겼죠? 네. 그리고 회장님 강아지 네. 챙겼죠? 네. 그리고 또 했어. 더 이상 없을 것 같잖아? 강아지까지 더 이상 없을 것 같잖아. 그럼 더 이상 챙겨줄 거 없을 것 같잖아. 뭔데요? 이제 뭔지 알아? 이제 회장님 나무 물 주기. 회장님 나무도 물을 줘야 되는 거야. 예, 회장님 나무 물 아니 주기. 근데 그 불법으로 예.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예. 인력 데려다가 가정주부도 썼다면서. 아, 뭐 그것도 썼겠지. 그 안에서 아이고 썼겠지. 매, 아이고 매, 예. 아이고 매. 그 직원들이 진짜 가가지고 대박이네요, 정말. 회장님 아이고 나무 매. 물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시들면 해고 나왔어. 예, 그리고 또 아. 끝이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나무 말고 뭐 있어? 집안일 할 때 집안일의 마무리는 뭡니까? 집안일의 마무리는 이겁니다. 집안일의 끝. 한기? 아, 왜 이래? 미안해. 뭐? 우리 봐. 집안일의 끝은 뭔가요? 뭐? 당당하게 말해. 당당하게 작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을 못하지. 뭐? 얘들아 다시 괜찮아. 얘기해봐. 얘기해봐. 그렇지. 음스. 우리 도청 PD가 역시 음스. 예, 진짜 음스 시켰어? 음스. 이제 쓰레기 배출. 예. 지금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음스래요. 예, 음스. 집안일의 끝은 음스지 음스. 예, 아, 쓰레기 배출이죠. 쓰레기 배출. 예, 쓰레기 배출까지. 아. 쓰레기 배출도 그냥 쓰레기 배출이 아니고요. 네. 쓰레기 배출하면 또 뭐 해야 돼? 분리수거. 분리수거. 아. 그렇죠. 분리수거도 했고 아.
배출까지 했답니다. 네. 재민님, 엠브리오 재민님, 페브리즈 땡! 음수였어요. 엠브리 네. 재민님 굉장히 깔끔한 아니면 아무것도 안 치우고 페브리즈만 할 수도 있어. 시작과 끝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참 대단들 하세요. 네, 제가 가져온 소식인데 지금 여러분들 분노하셨다면 한 표? 분노하셨다면 한 표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그럼 화나요 가야죠? 화나요 가야죠. 이미 도전 PD가 붙였어. 화났나 봐. 네, 하나 가겠습니다. 네, 그럼 중간시켜 네. 볼까요? 이거 어떡하나? 이게 지금 1위예요? 네, 아직 비슷비슷해요. 생각보다 그렇군요. 비슷비슷해요. 네네. 오늘 또 참패가 지금 예상되네요. 앞서 가나요? 오늘 또 참패가 예상되네요. 그 법의 사각지대 리벤지 네. 포르노 소식이 지금 1위이고요. 조현호 전 청장 소식 2위고요. 방금 들으셨던 한진과 갑질 실태 3위. 이게 얘기는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네. 막 물벼락도 있고 폭행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기시감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이지 않을까라는 위로를 좀. 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코바 얘기 안 이게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아니고. 왜 갖고 와가지고.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 여러분들 이거는 좀 보시면 네.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왜 세일즈 하고 있니? 네. 위로입니까? 위로죠. 동정입니까? 아니에요, 동정은 아니에요, 원치 아니에요. 않아. 아니요, 내가 목만 안 아팠어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미 1위를 달리고 있는 소식. 네. 근데 이 이미 소식이 1위 달고 있는 소식. 아마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관심 많으신 것 분노가 같아요. 많으신가 봐요. 근데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제목이 법의 사각지대 리벤지 포르노인데 네, 오늘 임경아 씨가 준비한 기사입니다. 네, 근데 네. 이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 네. 저도 좀 전에 그 통한 이제 뭐 그 남인순 그 의원실에 네. 이제 보좌관님도 그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기 전에요. 이 그냥 제목 이걸 보고도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좀 불쾌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포르노라는 하는 건 말 자체가. 포르노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사실은 그런 성적 대상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적 대상물로 이렇게 포르노의 일종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좀 굉장히 좀 불편했고 그리고 저는 앞에 리벤지라는 말이 저는 더 불편합니다. 왜요? 리벤지가 뭐예요? 복수. 복수잖아요. 복수라는 거잖아요. 보복이라고 그래. 보복이라고 하잖아요. 보복. 보복은 잘못된 거에 대해 보복하는 그렇죠. 건가? 보복이라는 그렇구나. 건요. 내가 무엇을 당했을 때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은 뭐가 와야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복수. 네. 복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수라는 게 내가 뭘 당했을 때 복수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복이라는 말, 리벤지라는 말 속에 이미 그 상대도 뭔가 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여가지고 이거 그러면 좀 좋은 네. 다른 바꿀 표현 없을까? 저는 만약에 뉴스데스크 소개한다면 우리가 안 쓰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안 쓰자는 얘기가 많아요 요즘.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벤지라는 말도 마음에 안 들고 포르노라는 말도 마음에 안 들고 둘 다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우선은 이게 뭐 이슈가 된 거는 얘기를 안 네. 할 수가 없죠. 그 아이돌 가수 구하라 씨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 남자친구 그 최모 씨와 지난달 27일에 뭐 그 쌍방폭행 관련해서는 기사 많이 나왔고요. 지난달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대요. 딱 그때까지만 해도 네. 우리는 이게 이제 구하라 씨 연예인의 단순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연예부 기사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안 않았었죠. 했죠. 그래서 보도를 하지 않았죠. 맞아요. 저희가 이건 네. 이제 연예부에서 처리할 기사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관심을 갖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소식은 이게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죠, 지금 분위기가. 네,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얘기가 그 13일 새벽 그 쌍방폭행 몸싸움이 벌어졌던 당시에 네. 그 최 씨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연락해서 네. 그 구 씨한테 사적인 영상을 보내면서 협박했다라는 혐의가 새로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도요 원래는 쌍방폭행으로만 수사하다가 지금 최 씨의 자택, 자동차, 직장까지 압수수색하면서 현재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도요 뭐 그 리벤지 포르노 일단 쓸게요 이 단어를 마땅한 네. 대체제가 없어서 이거 리벤지 우리말이 포르노 있던데 뭐야? 뭐 보복 영상 뭐더라? 뭐 있던데 보복 영상물인가 뭐? 뭐 있을까요? 네. 뭐
작가님 한번 작가님 찾아주세요. 예, 이거 그-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요즘. 네. 네. 그 이전에도 네. 이 리벤지 포르노 사범을 강력히 징역형을 해달라는 게 이미 10만 명 넘게 동의가 돼 있었는데 이 네. 구씨 사건으로 네. 또 반나절 만에 5만 명 넘게 좀 이렇게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네. 일단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 이제 아직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앞뒤 정황이나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거는 이제 수사를 봐야죠. 네네. 지금까지 네. 드러난 것만 봤을 때 네. 이 어쨌든 두 사람이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이 남자분이 여자한테 너의 어떤 연예인 이걸 공개해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거잖아요. 아, 이게 동의하에 촬영됐다는 것도 구하라 씨가 인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그가 왜냐면 네. 그래서 몰래 촬영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런 그 말은 얘기는 하지 지금 않고. 없거든요. 네. 그 사적 영상이 네네.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네네. 얘기는 안 나오지만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이제 피해자가 그 구씨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게 성폭력 아, 처벌법이 돼야 된다. 지금 네. 이터널님은 네. 아 똑똑하시네 우리 플래너터 이터널님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셨어요. 디지털 성범죄도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한 것 같아요. 성범죄죠. 네네. 일단 이건 일단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새로운 게 할게요. 나올 때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 네. 네. 디지털 성범죄. 오현웅님도 디지털 디지털 성범죄라고 성범죄. 말씀하시네요. 그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네. 그 제가 봤더니요. 지금 성폭력 특별법 제 14조가 핵심인데 14조에 보면은 14조에 의해서 문제가 이게 성범죄가 되려면 몰래 찍었거나 제3자한테 유포를 했거나 네. 이런 게 있어야만 성범죄로 특별법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지금 네. 상황에서는 나와 있는 걸로만 보더라도 이름이 뭐죠? 정확히 그 성폭력 처벌 관한 특례법인가? 특례법, 성폭력 성폭력 범죄 처벌에 처벌 등에 관한 관한 특례법.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이게 특례법이기 때문에 네. 이 성폭력에 해당이 돼야 음.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량이 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드러난 것만 봤을 때 네. 만약 합의하에 찍은 거고 네. 유포를 아직 하지 않고 유포하겠다라고 협박만 했고 네. 당사자한테만 보냈다면 이거는 성범죄라고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즉 네. 협박죄로만 네. 형법상의 네. 그 협박죄로만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이거 가지고 협박인 논례가 거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성폭력 특별법 안에는 음. 이런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의한 협박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는 거지. 없는 거죠. 지금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협박이지만 단순 협박이 아니라 성범죄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동도롱님이 유포가 문제지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논의사항은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거 예. 이걸 성범죄로 볼 것이냐의 예.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예. 그냥 협박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네. 그 동의하에 찍었던 동의하에 찍지 않았듯 네. 이거를 협박한다라는 거 갖고 있는 이제 사회적 맥락이 이게 공개되면 특히 이제 구씨 같은 공적인 인물 공인의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게 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협박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협박이 있었잖아요. 뭐 너를 네. 때릴 거야, 네. 뭐 죽여버리겠어, 뭐 네. 다양한 협박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형법상의 협박 죄가 죄에 되는 거죠.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그 불법 촬영물, 이 디지털 영상, 네. 이 영상을 공개해버리겠다는 협박은 사실 다른 협박도 무섭지만 이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심을 주잖아요. 이게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도 보면 구하라 씨가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 빌었다라는 아니에요. 기사가 제발 나오고 있어요. 하지 말고 이제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다른 협박의 경우 너 때린다고 했다고 폭행 협박했다고 가서 무릎 꿇고 빌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이런 사적 영상물이 공개됐을 때는 정말 인생의 모든 게 무너질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다른 협박과는 다른 성폭력의 범죄에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제 우리의 법 체계상에는 네. 그런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문제시 이번 네. 사건을 통해서 문제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게 비어 있구나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네. 주장은 이렇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방금 얘기한 그거 합의하에 찍었더라도 여성에게 치명적인 상황에서 이거는 성폭력으로 인식되는 게 맞는 네. 것 맞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합성했을 경우. 예를 네네. 들어서 어떤 특정 여성의 얼굴을 내지 여성이든 남성이든 피해자의 얼굴을 그 전혀 관련 없는 영상에
합성을 해서 유포했거나 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찍은 거를 네. 유포해도 이게 지금은 성폭력특별법에 대해서 처벌이 안 된대요. 이건 네. 다 정보통신망법. 네. 에 의해서만 처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식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게 그 해당 뭐 어떤 파일이나 영상물을 성범죄로 보지 않고 음란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주장의 내가 핵심이에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그래 불편하다. 맞아. 그래서 리벤지 내가 포르노는 말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음란물로 느껴지잖아요. 음. 그래서 난 이게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네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게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늘 얘기하자면 남녀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이미 남성들도 이런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전에 소개했던 그 왜 여자가 남자랑 불륜하다가 이제 남자가 그 이제 부인한테 간다고 하니까 성관계 영상 왜 화면 찍어가지고 똑같이. 했던 거. 그때는 반대로 피해자가 남성이었어요. 남자였어요. 예. 불륜이었는데 이제 예. 불륜한 여성한테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 여성이 자기 같이 자기 찍었던 와이프한테 예, 그러면서 보내겠다고 유포시킨 막. 네, 네. 유포시킨 그렇죠. 거죠. 이미 유포시켰죠. 그때는 보냈죠. 그때는 또 피해자가 남자였어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한테도 앞으로는 더 이게 사실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남녀를 떠나서 이 문제, 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이 법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외국 사례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 저기 아까 앙정신님께서 이게 예전부터 문제된데 연예인 사건으로 이슈되는 게 은근 씁쓸하다고. 아. 그렇죠. 피해자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레이 존스님이 네. 남성 피해자의 대표적인 범죄가 몸캠 협박인데 이거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유도해가지고. 어마어마해요. 아. 이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남자들도 있다고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 채팅창에서 이제 이런 이제 대화하면서 서로 영상을 하면서 한 것처럼 해가지고는 그 남자를 다 찍어가지고 유포시킨. 근데 이런 경우 정말 돈 보내라 하고서 돈을 안 보내면은 유포시킨 건데 이것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사람 핸드폰을 해킹해가지고 그 사람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사람들한테 유포시켜버려요. 와 진짜 악의적이다. 정말 악의적이다. 살 수 아니 있을까요? 매장시켜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살 수 있을까? 이거 들었던 거 이 사례 막 우리 근처에도 있고 했었어. 네. 맞아. 이게 그래서 남자들도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맞아요. 이게 디지털 성범죄예요. 맞아. 이것도. 이거 디지털 이게 성범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자들도 네네. 정말 그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맞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이 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지금 국회에요. 자기 네. 신체 찍은 거에 대해서 유포했을 때 이것도 이제 디지털 성범죄로 형을 강화하자라는 법안도 나와 있고요. 네. 그 이제 삭제했더라도 원본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기기를 몰수하자 뭐 이런 관련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대요. 네.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좀 처벌 강화에 대한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론화하는 것도 네. 중요한 가치일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화나요 가야죠. 네, 이거는 화나요 가겠습니다. 네, 오늘 화나요 아닌 기사가 있었나요 어떻게 지금? 없어 지금. 그 리벤지 포른 이거 말도 네. 바꿀게. 이거 만약에 네. 뽑히면은 이거는 네. 디지털 성범죄 하는 네, 걸로. 혹은 또 다른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네네. 다른 단어로 바꾸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는 국회 일 좀 해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네. 국회에서도 그래서 관련 법이 발의된 것들도 있는데 통과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네. 네네. 이건 또 여론이 많이 중요해요. 여론이 네. 많이 일면 그만큼 또 국회에서 신경 써서 네.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마지막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여러분. 예. 아 이거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까 보니까 꼴등하고 있던데. 아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 이거 꼴등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이제 또 잘 소개를 해드려야겠어요. 좀. 예. 왜냐면 저는 이걸 네. 처음 봤을 때 네.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네. 저는 선배 얘기를 듣고 내가 아, 되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네. 일단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예요. 일단 자료는 뭐냐면요. 네. 우리 그 지난 5년 동안 우리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일본 전범 기업들, 일본 전범 기업들의 그 물건을 제품을 1,5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라는 게 일단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전범 기업이 뭐냐?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전범 기업 가장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 뭐냐면요. 아주 유명한 기업 미쓰비시. 미쓰비시예요. 미쓰비시가 어떤 기업이냐?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지난 5년간 제품을 우리 세금으로 사들인
그 일본 전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미쓰비시예요. 네. 가장 대표적인 데가 미쓰비시인데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네, 아셔야 네. 돼서 네. 이 미쓰비시는요. 참고로 당시 일제 강점기에 음. 그 일본군의 군수 물자를 만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항공기, 그러니까 전투기, 그리고 뭐 군함 이런 것들을 만들던 곳이에요. 그런 걸 만들면서 컸겠지. 네. 성장했겠죠. 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 그 미쓰비시가 만든 그 전투기 중에 하나가 네. 바로 그 가미가제 특공대 알죠? 자살 특공대 했던 거. 그런 걸로 투입이 됐고 또 군함이 이 여기서 만들어진 이 군함이요. 그 저기 일본이 그 진주만 공습했을 때 미국 그때 그 여기서 군함이에요? 만든 군함이 거기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을 일본이 만들었으면 오케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이 됩니다. 그 만들 때. 강제징용이 되는데요. 우리 거기에 이 미쓰비시에 끌려간 우리 강제징용인만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거의 6만 명 가까이 돼요. 6만 명. 그리고 제대로 월급도 주지 않고 굉장히 열악하게 거기서 이 강제징용을 당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 그 왜 군함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저 탄광을 이것도 미쓰비시가 해저 탄광을 만들어가지고 탄광. 예 거기다가 각종 유독가스가 나오는 곳에 우리 조선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한 곳이 미쓰비시인데 네. 과거. 근데 이거를 그래 과거에 했던 일이잖아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왜요? 왜 아니냐? 이 강제징용인들이 월급도 못 받았잖아요. 월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 내가 그럼 일했으니까 월급을 돌려달라.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강제로 끌려다닌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소송을 하고 그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쵸. 현재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미쓰비시가 우리 이 조선인들 아니 조선이 아니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징용인들이 가서 하면서 만나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뉴스후 있을 때 한번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당시 영상 제가 한번 언제 보여드릴게요. 몇 년도예요, 선배? 이게 한 7, 8년 됐죠? 네, 보겠습니다. 네. 에 대한 사과와 임금 지급을 이게 보면 요구하는 미쓰비시 소송이 본사예요. 여러 번 제기됐지만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 본사인데 저게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들입니다. 오.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가서 매주 금요일에 가서 저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일본 저 미쓰비시가 강제징용한 그 조선인들 한국 보상해라. 분이시네요. 이분은 우리 근로정신대 할머니예요.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저렇게 미쓰비시에 가가지고 만나달라 하는데 저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예, 아예 뭐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쓰비시의 지금도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그 전에 그 양승태 대법원 얘기할 때 네. 강제징용 소송 네네네네. 그게 그것도 미쓰비시예요. 미쓰비시죠. 네. 예, 네. 그것도 미쓰비시예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분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만나주지도 않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15년 이 미쓰비시가 중국 강제징용 노동자들한테는 공식 사과를 합니다. 아 진짜? 우리한테는 안 하고? 우리한테는 안 하고요. 왜요? 우리는 옛날에 박정희 정부 때 배상 합의했다고? 다 끝난 거다. 국가가 다 끝난 거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도 저렇게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2015년에 중국 강제징용자들한테는 공식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엔 또 미군하고도 싸웠잖아요. 미군도 강제징용을 했대요, 일본이. 미군 강제징용을 해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중국 강제징용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비하면 많이 했겠죠. 세 발의 피해요. 미국인은 얼마나 강제징용했겠어요? 미국의 강제징용 피해자한테는요, 직접 미쓰비시에서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하고요, 합의금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제징용자들한테는 사과는커녕 보상은커녕 만나주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쓰비시가 그래서 이 강제징용의 문제는요,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 현재의 얘기예요. 현재. 이 현재 얘기인데 이 미쓰비시가요. 근데 여러분 이 미쓰비시의 계열사 중에 여러 가지 있어요. 니콘. 아까 누가 니콘 얘기하시는데 카메라 니콘사? 또 뭐 있는 줄 알아? 뭐 있는데? 기린 맥주. 진짜? 우리 많이 마시잖아요. 진짜? 예.
그것도 계열사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지금 현재도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또 있는데 있어요? 우리는 잠시만요. 너무 많죠. 많나? 너무 많아요. 나 아까 계열사가 볼펜 예. 얘기하시던데 진짜 펜? 그 펜은 아니랍니다. 펜은 아니래요? 미쓰비시 아니래요. 펜은 미쓰비시랑 상관이 없대요. 어. 예, 이름만 미쓰비시래요. 상관없대요. 네. 예. 그런데 이 미쓰비시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 하면 이렇게 수주를 주잖아요. 근데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에서 발전소를 수주해서 벌어들인 돈만 1조 원이 넘는데요. 1조 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분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국감 자료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이런 미쓰비시, 제가 이제 불러드릴게요. 이 전범 기업들. 네. 이 전범 기업들이 어디냐? 미쓰비시. 가장 네. 대표적인 거예요. 전범 기업이 아주 많은데 히다치, 히다치? 예, 히다치, 네. 스미토모, 도시바. 도시바 너무 유명하죠? 또 네. 후지필름, 후지필름? 진짜? 가와사키. 가와사키는 뭔지? 가와사키 그 오토바이인가? 오토바이. 예. 어. 이게 바로 이 미쓰비시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징용해놓고 그 이후에 사과도 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고 여전히 한마디로 쌩까고 있는 예,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한테 지난 5년간 우리 정부가 1,500억 원어치를 제품을 사들인 거예요. 세금으로. 근데 이 국가 기관 공공 인프라 같은데 필요한 데를 거기서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품들이 이게 여기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사들인 물건이 뭐냐면요. 복사기, 프린터기, 딴 데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린터기, 스캐너, 팩시밀리, 그 대부분 사무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 전범 기업으로부터 사야 될 물건들도 아니야. 예,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국감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미쓰비시가 저렇게 이제 중국 징용자들한테는 사과하고 미국 징용자들한테는 막 배상금 주면서 우리 징용자들은 저렇게 무시하는데 만약에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에선 아예 장사가 안 돼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예 안 사봐. 그렇게 힘들걸요. 그렇잖아. 되게 설득력 있어요. 네, 진짜 맞는 그리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쓰비시가 지난 10년 동안 발전소 수주를 한 것만도 1조 원이래요. 그거 안 해줘봐.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법으로 전범 기업들은 아예 특별법으로 아예 정부 돈이 못 가도록 한다든가 그런다면 과연 전범 기업들이 지금도 저렇게 오만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개. 안 됩니까? 이 정도로 안 됩니까? 아. 예, 이 정도로 안 됩니까, 여러분? 예, 정말 아무튼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를 부탁드리며 투표를 1분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그 준비됐던 기사 4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투표. 네. 네, 57초 57, 56 남았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도승 PD 당황하지 괜찮아요, 말고. 괜찮아요. 예. 우리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준비했던 조현호 전 경찰청장 경찰서 유치장 수감됐다는 소식 첫 번째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제가 준비했습니다. 개똥 치우는 직원 한진각 갑질 실태. 이거 꽤 세는데. 3번 법의 사각지대 리베지 포르노. 이거 저희 사이버 성범죄. 디지털 이렇게. 성범죄. 네, 디지털 성범죄. 디지펄 아니고. 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준비한 방금 소개해드렸죠. 세금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간 네. 저기 여기서 투표 왼쪽 김경호 기자 머리 왼쪽 위에 I를 누르시면 투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채팅창에 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I자 네. 보이시죠? I자 누르시면 네. I자 누르시면 거기서 투표가 되십니다. 2초, 1초 마감됐습니다. 예, 마감됐습니다. 네, 마감됐습니다. 네. 자, 오늘 투표 결과 한번 예측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 아까까지로는 도정 PD, 우리 지금까지 전적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뭘 또 봐요. 괜찮겠어요? 2대1. 네. 역대 전적. 이거 이렇게 2대1. 아니에요. 네. 뭘 바라지 않을게요. 역대 네. 전적 2대1입니다. 2승 1패.
2승. 제 입장에서 1승 2패. 지금 박찬영님, 김 기자 미안합니다. 우리 네. 찬영님, 항상 보면 임경아 기자 기사만 투표하시는 것 같아. 네. 김 기자 힘내세요. 나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킬빌님 오랜만에 킬빌 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킬빌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조용히 임경아 기자의 3승을 점치시고 계십니다. 앙정식님은 약자편이래요. 앙정식님은 김경호 기자 편이지. 네. 앙정식님 사랑합니다. 네. 그렇군요. 벌칙. 벌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뺨 때리 이런 거 안 되죠? 뺨 때리기. 그러지 맙시다. 네네. 네. 저희는 볼까요? 비폭력을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보겠습니다. 야,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어. 35%, 32%. 진짜 아까 근소한 차이였어요. 아까 실수 채팅창에 막 이렇게 네. 투표하고 이런 분들 계셨던 네.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네. 법의 사각지대 사이버 성범죄,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지금 1위입니다. 결국 1위를 빼앗기지 않았네요. 그다음에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는데. 네, 전범기업 제품 구매한다는 소식 2위로 올라왔고요. 네. 조현호 전 청장이 3위로 내려갔고요. 한진가 소식이 4위입니다. 네, 한진가 소식 4위. 네, 그렇습니다. 노벨 평화상 6시에 발표한다고 했죠. 네, 6시에 궁금하네요. 발표한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네. 또 기운 내세요. 차이가 벌어지네요. 다음 주가 선생님한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운 내세요. 주에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찬호님 네. 사과하셨어. 저희가 네. 지금은 이렇게 그냥 순위를 매기지만 네. 이제 저희가 한 2주일 뒤부터는 투표 결과에 따라 네. 바로 이제 이긴 사람이 뉴스데스크에 나가는 거라 제가 이러다가 뉴스데스크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대로면 나 오늘도 못 나가는 거야 원래. 네, 그쵸, 알람이 이번 주에. 울리네요. 네. 네, 네. 효과음 못 나간다는 소식에 반가운 알람이기에 따랑따라라. 응로구인 아내님이 그냥 쉬래요 아프니까. 저기 로그인 아닌데 그러다 쭉 쉬는 일이 생깁니다. 조심하세요. 네. 네. 네, 그럼 저희 클로징송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네. 그 아이유의 반편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참 반편지? 좋죠? 네, 요즘 가을밤 정취 느끼시면서 네. 아이유의 반편지 네. 들으시면 이 노래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여기 네. 하나 그 주말에 비 많이 온대요. 지금 네. 태풍 소식이 내일 네. 이게 부산 위쪽에 상륙할 수도 있다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네. 저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네. 자연재해는 많이 대비하고 별일 없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단단히 준비하셔서 특히 태풍 예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준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없으시도록.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일은 주말이죠? 네, 내일하고 모레 네. 주말 잘 쉬시고 네, 네. 잘 보내시고 네. 주말이 지났다고 마린유 잊지 마시고 네네. 월요일에 하루 또 마감 또 마린유랑 꼭 함께 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럼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 난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잠시